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있는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일목균형표랑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달러원,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코스피에 관련된 이제 신용잔고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이제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S&P랑 코스피 이제 밸류에이션 조금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증시에 이제 영향이 큰 삼성전자랑 애플이랑 이제 테슬라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방송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좀 장 초에는 조금 하락이 컸다가 다시 좀 장 막판에 되돌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일단 파동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일단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한 0.6% 정도 하락이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0.3%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도 어김없이 일단 프로그램 매도는 많았었지만 이 파란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매도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증시는 오늘은 크게 연동되진 않으면서 일단 상승을 하면서 이제 장초보다는 조금 많이 되돌리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보여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엔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한 1조 정도 개인분들이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2,2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한 7,7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1,600억 매도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한 500억 매수,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이 한 1,000억 매도, 기관이 한 25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바로 차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이제 해외 쪽 증시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나스닥이 장중에 한 3%까지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락이 이제 컸던 것은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뭐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완화적인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조금 증시나 이제 채권 쪽 부분에서는 이제 채권 금리는 이제 상승을 하고 증시는 조금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뭐 시장에서는 YCC를 조금 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이제 반응들이 있는데, 사실 YCC라는 게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YCC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고채 금리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수익률이라고 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만기면은 이제 만기가 길수록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보통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기가 높을수록 당연히 이제 기대되는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지는데, 이제 YCC라는 것은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뭐 특정 만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개입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장기물 금리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RBA 이제 호주 은행하고 이제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일단 지금은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방준비은행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뭐 10년물을 뭐 예를 들어서 1%의 일드 커브를 시행하겠다 하면은 1% 이상이 되면 연방준비은행이 계속 그냥 사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브가 이렇게 눌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증시에는 당연히 금리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호재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 반대급부가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좋기만 한 것이면은 뭐 연방준비원이 지금이라도 당연히 YCC를 할 텐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할 확률이 좀 낮다고 보는 게, 이 YCC를 하려면 결국 이 국채 매입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유동성 제 분석 영상에 월요일마다 올려드리는 그 영상에 이제 사실 보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총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근데 총 자산이 늘어나면 결국 그 총 자산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기대되는 인플레이션 더욱 커지게 되고요. 결국 그냥 조삼모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의 금리는 상승을 막아주지만 향후의 금리 상승은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반영해서 향후에는 더 금리가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코스피랑 S&P 쪽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내 파동은 이제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고요. 닷컴 버블 이후가 이제 2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가 이제 3파이고요. 이제 금융위기 하락 이후에 이렇게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년, 18년도 상승이 이제 5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큰 1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코로나가 A, B, C파로 2파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상승했던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 파동이 아마도 슈퍼사이클의 3파의 1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3파가 가장 강력한 파동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조금 가파른 것도 어떻게 보면은 파동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그은 다음에 고점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으면은 채널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채널을 거의 다음 부분에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이 부분에 상당히 터졌던 것을 봤을 때 아마도 고점은 3266이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고요. 3-18을 그럼 일봉으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3-1파의 1파고요. 여기까지가 2파,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요. 이제 채널링을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잠시만요. 네,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제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점을 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넘었다가 하회를 할 때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회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서 잠깐 넘어가려는 시도를 했다가 결국 넘지 못하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4파 저점하고 이제 A파 저점하고 이제 그었을 때도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B파에서 매도를 해야 될 자리를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깨지고 나서 조금 더 하락이 일단 가팔라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A, B, C로 약간 중간자리 A는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가 A, B, C로 중간자리 B도 완성이 되었고 지금 아마도 이제 1, 2, 3을 이제 진행되고 있는 단계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직까지 뭐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개인적으로 판단은 하지 않고요. 조금의 더 하락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30분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시 조금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고요. 네,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이제 C인데 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채널링을 했을 때 C파 저점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A, B, C는 뭐 명확했던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A, B, C로 이제 B가 완성이 되고 여기부터가 이제 C파인데요. 이 C파는 항상 5파로 이제 이렇게 1, 2, 3, 4, 5파로 항상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 2, 3, 4, 5로 이제 C의 1이 완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도 C의 2인 것 같고 이제 여기가 3의 1, 3의 2, 이제 3의 3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의 3이고 아마 여기가 이제 3의 4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이 채널링을 했을 때 사실 오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을 조금 잡을 수가 있었었는데요. 보시면 이거에 대한 이 채널링과 잠시만요. 네.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사실 뭐 이 채널의 거의 다음 부분에서 증시가 사실 오늘 하락을 마감을 하였었고요. 이게 이 바닥 부분에서 그래서 이 바닥을 이렇게 다시 되돌리는 순간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이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채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게 1, 2, 3, 4, 5로 이제 3파도 완성이 되고 이 C에 아마 지금 4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좀 5가 있지 않을까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하고 5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국내 쪽하고 사실 지금 계속 조금 제일 비슷했던 게 조금 항생이고요. 그래서 항생을 조금 약간 저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A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똑같이 이제 C까지 나왔었고요. 여기가 이제 A, B, C 그 다음에 이제 B 이제 C로 이제 중간짜리 이제 B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마 항생 같은 경우도 1, 2, 3 이제 4 이거나 아니면 이 4가 사실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1과 4가 겹칠 수 없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 1,
2 아니면 3의 1, 3의 2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일단 가능성은 다 있어 보이는데 일단 뭐 어떤 거든지 개인적으로 일단 하락은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왜냐면 하락 자체가 이렇게 A, B, C로 지금 세 파동으로 아마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하락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근데 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한 번 정도 뭐 상승은 조금 있지 않을까? 미국 쪽 파동을 봤을 땐 생각을 하고요. 뭐 여전히 일단 하락 추세인 것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파랑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전환선은 이제 9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초록 색깔 선이 기준선이고요.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회색깔 선이 이제 9일 후행 스팬이고요. 뭐 현재 주가를 9일 뒤로 후행시킨 선입니다. 갈색깔 선은 26일 후행 스팬이고요.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이제 후행시킨 선입니다. 일단 현재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는 일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전환선과 기준선도 이 부분에서 일단 역전이 되었고 9일, 26일 후행 스팬도 일단 주가보다 낮은 게 역전이라고 하는데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세는 완연한 일단 하락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주가도 이 구름대, 이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영역이 구름대인데 이 구름대 안으로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계속 조금 지지를 보이다가 결국 이 지지선까지도 깨버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단 하락은 뭐 조금 더 월요일 날 저 개인적으로 뭐 잠깐적인 상승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잠깐 단기 반등을 하고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간론으로 설명을 드려도 일단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1환이라고 보시면은 제가 여기 수치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 수치가 이제 이 위에 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이제 피보나치 수열 숫자이고요. 이제 밑에 게 이제 일목균형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론 시간들인데 일목균형표에서 1환이라고 해서 226일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보통 1환에서 이제 많이 파동이 한 파동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제 226일을 한번 보시면 226일이 딱 10화가 거의 하고 나서 하루 이제 10화가 어떻게 보면 딱 시작을 하는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날과 장중 최고점인 날이 딱 26일에 맞습니다. 26일은 딱 1기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26일 후행 스팬을 사실 일목산인분이 이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팬 중에 하나고요. 스팬이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6일과 226일이 동일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추세가 전환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시간론으로 예측이 가능했었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늘이랑 딱 26일이 이날인데 이 최고점이 이제 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선하고 이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일 동안에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를 나눈 수치인데요. 이 최고점이 이제 내일 되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하락을 하겠대. 여기까지 했을 때 한 여기까지 하락을 하겠네요. 이제 하락을 이만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준선 자체가 또 한번 소폭이나마 하락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목균형표에서는 이 기준선 방향 자체가 시장의 방향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딱 기준선이 26일부터 했기 때문에 최고점이 갱신하면서 이 부분부터 이제 하락을 했었죠. 기준선 하락했을 때 보통 하락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저는 일단 뭐 순간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조금의 더 하락은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P 쪽 설명을 드리면 S&P 쪽도 이제 주산봉으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장기 파동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인 2009년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이고요. 여기가 이제 4파, 삼각형으로 4파입니다. 여기가 이제 5파인데요. 이것도 뭐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채널링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을 할 수 있고요. 채널링을 할 수 있고요. 이 채널이 아직까지는 넘어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3959가 일단 고점이었다고는 판단을 하고요. 이 채널이 깨지고 나면 조금 더 하락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파를 좀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5파의 1파는 여기까지고요. 2파가 여기까지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로 이제 3파가 연장되면서 3파가 여기까지고요. 여기가 이제 4파로서 이제 삼각형으로 4파이고요. 여기가 이제 5파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채널링을 잠시만요. 네.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3파 고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너무 높게 나옵니다. 이 채널이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렇게 채널이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5파에다가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5파이기 때문에 이 2파 저점과 이 4파 저점을 그은 다음에 5파, 이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을 할 수가 있고요.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채널이 이제 하락하고 나서 보시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25일 날 이 채널에 어떻게 보면 머리를 받고 이제 저항을 받고 이제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완연한 하락 추세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이 2파랑 4파 저점을 이제 그은 파동도 어떻게 보면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일목균형표로 보더라도 이제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를 하고 있고요.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 구름대를 하회하고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까지 역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여전히 일단 하락 추세는 지속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일단 추세를 한번 보시면 이 60분 봉으로 일단 단기적인 파동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A파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B파, 여기가 이제 C파였었는데요. C파를 하고 나서 큰 A파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B파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아마도 1, 2, 3, 4, 5로 지금 C에 아마 1파가 완성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합니다. C의 1파가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아마 C의 5파 저점까지도 상당히 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C의 1파가 아니라 그냥 1, 2, 3, 4, 5로 뭐 하락을 했을 가능성도 뭐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여기서 아마 일단 A, B, C로 이제 올라간 다음에 하락이 더 있느냐 아니면 이제 하락은 다 끝나고 1, 2, 3, 4, 5까지가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 뭐 저는 아직까지 이것은 뭐 파동 이론 자체로는 뭐가 될지는 설명을 못 합니다. 둘 다 가능은 하기 때문에 뭐 파동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저는 일단 이게 그냥 C의 1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2파 조정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면 오늘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뭐 하락하고 있지만 일단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C의 3파 하락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일단 뭐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설명드리면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좀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하락했던 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되돌리면서 이제 변동성이 한 6% 정도 상승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단 구름대 안에 있고요. 아직 구름대를 하락해서 이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름대 안에 있고 뭐 9일 횡스팬도 이제는 뭐 호전이 되었고요. 26일 횡스팬도 사실 언제든 뚫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구름을 한 번 더 넘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달러원 지표 보시면 달러원 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장초보다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뭐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이고요. 증시가 계속 하락하면 아마도 조금 환율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름을 넘고 나서 전환선 기준선도 다 호전이 되었고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완연한 일단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하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뭐 여전히 일단 차트상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다 호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가 상승이 일단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유가가 일단 상승하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증시에 부담을 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장중으로는 2%를 돌파하였었고요.
아무래도 어제 이제 미국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일단 상승을 하면서 거의 1.99%로 종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뭐 여전히 일단 다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금리 상승은 계속해서 증시에 조금 이따 밸류에이션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증시의 부담을 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국고채 10년, 이제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높은 1.58% 장중 최고점을 일단 기록하였었고요. 9일 뭐 26일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뭐 증시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뭐 개별 종목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삼성전자부터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설명드리고요. 이 파랑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주가인데요. 그리고 이제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낮을 때 보시면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고평가에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형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기대 수익률이 보통 8%를 하회했다가 다시 이제 상회하게 되면 조정을 나타내거나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거나 이렇게 가격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7.9%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일단 조금 하락은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시면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이날 이미 역전이 되었었고요. 여전히 전환선을 이제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면서 버티다가 결국 이 5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면서 일단 계속해서 일단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9일하고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좀 반등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뭐 하락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사실 파동이 지금 똑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A, B, 그 다음에 이제 C가 완성되고 A, B, C로 이제 B파가 완성이 되고 아마도 지금 C에 1이 나온 다음에 C에 2가 나오고 뭐 C에 3, 4, 5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애플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파동상은 아마 비슷한 모양인 것 같고요. 제가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동을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뭐 지수랑 거의 비슷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A파, B파, 그 다음에 1, 2, 3, 4, 5로 이렇게 C파가 나타나면서 이제 큰 A가 중간짜리 A가 나타나고 A, B, C로 중간짜리 B가 나타나고 지금이 이제 1, 뭐 2, 3, 4, 5 이런 식으로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하락은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잔고 설명을 드리면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사실 증시가 막 되게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증가하면서 그렇게 감소하는 모습은 나타내고 있지 않고요. 뭐 여전히 21조 3천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 코스피 절대량 자체도 신용잔고 자체도 사실 여전히 과거 대비 엄청나게 높은 수치고요. 이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항상 증시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보여드리기만 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쪽 밸류에이션 차트 설명드리면 일단 이 수치는 이제 빨간 색깔 선은 이제 코스피 관련된 수치고요. 이제 파란 색깔 선이 S&P 관련된 수치인데 이 빨간 색깔 선은 코스피 안에 있는 아까 삼성전자로 보여드렸던 그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고요. 보통 금융권에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높을수록 주식이 저평가, 낮을수록 주식이 고평가인 이제 지표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로나 터졌을 때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증시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라고 이제 시그널을 줬었고요. 증시가 이제 많이 상승하고 금리도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낮아진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 쪽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도 일단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일단 이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뭐 여전히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뭐 나스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외부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업데이트는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 거의 최저점까지 하락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기 때문에 하락을 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나눴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에 이제 민감한 모형입니다.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페드가 많이 쓴다고 해서 이제 보통 페드 모형이라고 불리고요. 보시면 이렇게 높을 때 저평가, 이제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보시면 2012년, 13년도 보면 미국이 훨씬 더 저평가돼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은 이렇게 많이 상승한 반면 국내는 이렇게 횡보장이 나타났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많이 상승하고 주가도 많이 상승하면서 뭐 특히 미국 쪽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나 미국이나 이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과거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여전히 근데 이 수치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높진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낮지는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점점 일단 지금 생기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동성 분석 제가 월요일 날에 이제 노란색 썸네일로 올려드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웸2-M1 지표가 완만해질 때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실적 장세도 아닌 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현재 이제 실적은 개선되지 않고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증가 기대감에 따른 국고채 금리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이제 할인율만 높아지면서 일단 증시가 일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분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단계가 이제 그레이존 단계라고 하고요. 이제 항상 보통 있어 왔던 장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하락은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이 부분에도 이제 그레이존 단계가 이제 이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아마 말할 것은 거의 다 전달해 드린 것 같고요. 일단 뭐 차트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사실 조금 신기한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뭐 어떤 게 이제 원리냐라고 하시면 뭐 그게 원리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자연의 법칙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물리에 보면 이게 프랙탈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 유사성이라는 게 있는데 마치 약간 그런 겁니다. 이제 러시아의 인형 이제 그 명칭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형이 있는데 인형을 이렇게 까보면 또 조그만한 인형이 나오고 이 인형을 또 까보면은 또 조그만한 인형이 나오고 또 까보면은 또 더 조그만한 인형이 나오는 이런 인형이 있잖아요. 이게 파동도 사실 똑같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이게 보통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닮은 건 없는데 이제 보통 4파 같은 경우가 항상 일단 국내로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시는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찾도록 하고요. 이제 보시면 이 자기 유사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국내가 제가 왜 이 자기 유사성을 갑자기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자기 유사성 중에서 이게 이 큰 파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슈퍼 사이클 뭐 30년 동안 걸린 파동이라면 이 30년 동안 이제 걸린 파동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이 1파랑 이 3파, 5파 이렇게 뭐 2파 이런 데서 똑같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자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자가 거의 비슷해서 이제 큰 파동 안에 있는 모습이 작은 파동에도 똑같은 모습이 이제 계속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국내를 보시면은 약간 이 파동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박스에 갇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게 보통 이제 쐐기 패턴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내 거를 보시면 항상 이 1파가 내려가고 나서 2파가 올라가고 이제 3파가 내려가고 이 4파가 이제 겹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1파랑 4파가 1파랑 이제 4파가 겹치면 안 되는 지금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쐐기 파동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쐐기 모양이 나타날 때 이게 완벽하게 쐐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쐐기가 나타날 때 보통 나타나는 이제 패턴이고요. 이제 이 패턴이 이제 계속 지금 똑같이 자기 유사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1파에서 2파가 이제 여기까지 똑같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여기서도 똑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1파 다음에 2파가 똑같이 여기까지 거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개인적으로 이 파동도 조금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월요일엔 조금 반등은 있을 것 같은데 반등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은 더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유사성도 사실 조금
이해를 하고 만약에 학습이 되면은 사실 개인적으로 더 크게 벌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알아채서 사실 크게 벌 수 있는 거를 뭐 훨씬 더 크게는 못 벌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 반성 시간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사실 장이 사실 요즘에 계속 힘든 장이라 이제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 저녁부터 해서 주말까지 좀 잘 쉬시면서 이제 피로 회복하시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